과식하면 독이 되는 음식 TOPO.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챙겨 드시는 그 음식, 혹시 내 몸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이 되는 줄 알았던 건강식의 충격적인 배신. 지금부터 그 비밀을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몸에 좋은 약도 과하면 독. 안녕하세요. 우리 소중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오늘을 응원하는 건강지킴이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지요? 요즘 들어 부쩍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입맛이 없으시더라도 식사 잘 챙기시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워낙 지혜로우셔서 스스로 건강을 잘 챙기시지만 가끔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 이거 몸에 그렇게 좋대요. 아버님, 이거 꼭 챙겨 드세요. 하면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경우가 많으시죠? 아마 어르신들께서도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이 음식이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더라. 전 아무리 암을 예방한다더라 하는 정보를 들으시면 저건 꼭 먹어야겠다 하고 마음먹으실 때가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좋다는 음식을 매일같이, 또 어떤 날은 한 움큼씩 듬뿍 드시기도 하고요. 그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내 몸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만들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드셨던 그 건강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슬금슬금 독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설마 몸에 좋은 음식이 독이 될 리가 있나? 하고 손사래를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지요. 이 말은 음식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귀한 산삼이라도 체질에 맞지 않거나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열이 올라 몸을 해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건강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몸에 좋다고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지만 사실은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꼭 주의하셔야 할 음식 5가지를 엄선해서 그 위험성과 함께 어떻게 먹어야 가장 안전하고 지혜롭게 먹는 것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 들으시면서 어머나 내가 저걸 매일 먹었는데 하시며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 그래서 내 몸이 요즘 좀 이상했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귀를 더욱 끝 세우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수명을 10년, 20년 더 늘려줄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약이 되는 줄 알았던 건강식의 충격적인 배신.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루 2알의 배신, 브라질너트. 자,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건강 음식, 그 대망의 5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 바로 브라질 너트입니다. 아마 이름만 들어도 그거 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실 겁니다. 몇 년 전부터 방송에서 기적의 견과류, 항암 효과가 뛰어난 슈퍼푸드로 소개되면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지요. 고소한 맛도 좋고 크기도 큼직해서 하루에 몇 알씩 간식처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건강 생각해서 한 통씩 사다 드리는 효도 선물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브라질 너트는 아주 훌륭한 식품이 맞습니다. 특히 셀레늄이라는 영양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항산화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우리 몸이 녹쓰는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속의 세포가 늙고 병드는 것을 막아주니 당연히 면역력을 높여주고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요. 갑상선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꼭 필요한 성분이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먹지 말라는 거야?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의 효능은 전적으로 이 셀레늄 성분 덕분인데 문제는 그 양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셀레늄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면 오히려 독성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이걸 셀레늄 중독증, 다른 말로 셀레노시스라고 부릅니다. 혹시 최근 들어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유난히 많이 빠지거나
손톱, 발톱이 잘 부서지고 갈라지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축 늘어지고 피곤하거나 입에서 불쾌한 쇠맛, 마늘 냄새 같은 것이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브라질너트를 매일 꾸준히 그것도 여러 알씩 드시고 계셨다면 바로 이 셀레늄 중독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셀레늄이 과다하게 쌓이면 우리 몸은 그걸 독으로 인식하고 여러 가지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탈모나 피로감은 물론이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설사를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 손발이 저리거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지요.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했던 그 작은 습관이 오히려 내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고 내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 걸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브라질너트는 하루에 단 한 알, 많아도 2알이면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브라질너트 단 한 알에 들어있는 셀레늄의 양이 성인 하루 권장량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고소해서 자꾸 손이 가는데 하시면서 서너 알, 대여섯 알씩 드시는 것은 내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독을 한 스푼씩 먹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브라질너트 보관통에 하루 딱 2알만 이라고 크게 써서 붙여두세요. 그것이 이기적의 견과류를 가장 지혜롭고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입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지요. 자,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5위인 브라질너트보다 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음식이 4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매일 먹는 국민 반찬, 시금치의 두 얼굴. 자, 브라질너트에 숨겨진 셀레늄의 비밀 다들 잘 기억하셨지요? 하루 딱 2알입니다. 그럼 이제 과식하면 독이 되는 건강 음식 4위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 음식은 아마 브라질너트보다 훨씬 더 자주 거의 매일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아주 친숙한 채소일 겁니다. 파릇파릇한 색감만 봐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힘의 상징, 뽀빠이가 떠오르실 겁니다. 만화에서 뽀빠이가 시금치 통조림만 먹으면 갑자기 힘이 불끈 솟아나 악당을 물리치잖아요. 그만큼 시금치가 힘과 활력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는 뜻이겠지요. 실제로도 시금치는 영양의 보고 그 자체입니다. 어지럼증 예방에 좋은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빈혈이 걱정되는 우리 어르신들께 참 좋고요. 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A, 면역력을 키워주는 비타민 C도 아주 풍부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K까지 들어있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들로 가득 찬 녹색 보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된장국에 구수하게 풀어넣어도 맛있고 살짝 데쳐서 조물조물 무쳐내면 그것만으로도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게 만드는 훌륭한 밥 반찬이 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이롭기만 한 줄 알았던 시금치에게도 아주 까칠하고 무서운 얼굴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주범은 바로 수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요. 이 수산이라는 성분은 아주 미세하고 뾰족한 가시 같은 결정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시금치를 먹으면 이 수산 성분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녀석이 우리 몸에 있는 칼슘과 만났을 때 벌어집니다. 수산은 칼슘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일단 만나기만 하면 서로 철썩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수산칼슘이라는 돌멩이 같은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이 수산칼슘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신장결석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신장결석 겪어보신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잘 아실 겁니다. 흔히들 아기를 낳는 고통, 산통에 버금간다고들 하지요. 옆구리를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갑자기 찾아와 응급실에 실려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바로 이 신장결석을 만드는 주된 재료가 우리가 건강을 위해 즐겨 먹던 시금치 속에 다량 함유되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시금치 한두 번 먹는다고 해서 바로 결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시거나 예전에 결석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매일같이 시금치를 그것도 생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 이 작은 돌멩이들이 신장이나 요로에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가는 큰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수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을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시금치를 너무 많이 드셔서 그 좋은 칼슘이 몸에 흡수도 못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좋은 시금치를 안 먹을 수도 없고 정말 고민이 깊어지시지요. 다행히도 아주 쉽고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를 데쳐서 드시는 겁니다. 이 까다로운 수산 성분은 물에 아주 잘 녹는 특징이 있습니다. 끓는 물에 시금치를 넣고 30초에서 1분 정도만 살짝 데쳐주면 시금치 속의 수산 성분이 물속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데쳐낸 뒤 찬물에 헹궈서 조리해 드시면 수산 걱정 없이 시금치의 좋은 영양분만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시금치를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그 물 속에 바로 결석의 원인이 되는 수산이 몽땅 녹아 있으니까요. 시금치나물, 시금치 된장국 모두 이렇게 한번 데쳐서 사용하시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금치는 꼭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 잊지 마세요. 간편한 단백질, 참치 통조림의 함정. 시금치를 안전하게 먹는지에 바로 데치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TOP3를 발표할 시간이네요. 3위를 차지한 음식은 아마 많은 가정의 찬장 속에 한두 개쯤은 꼭 구비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참치 통조림입니다. 참치 통조림만큼 간편하고 유용한 식재료도 드물지요. 뚜껑만 따면 바로 먹을 수 있으니 요리하기 번거로울 때 정말 편하고요. 찌개에 넣어도 맛있고 전을 부쳐도 맛있고 그냥 맨밥에 쓱쓱 비벼 먹기만 해도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 참치 통조림은 더없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기 쉬운데 이럴 때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질긴 고기 대신 부드러운 참치 살코기로 단백질을 보충해주면 소화도 잘 되고 아주 좋지요. 또 참치에는 등 푸른 생선에 많다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기억력을 좋게 해 치매를 예방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치는 그야말로 팔방미인 건강식품인데요. 하지만 이 참치에게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수은이라는 중금속 문제입니다. 바닷속에는 자연적으로 혹은 인간이 만들어낸 오염물질로 인해 아주 적은 양의 수은이 존재합니다. 이 수은이 플랑크톤이나 작은 물고기에게 먹히고 그 작은 물고기를 조금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또 그 물고기를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런 먹이 사슬의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참치 같은 대형 어류의 몸속에는 평생에 걸쳐 잡아먹은 작은 물고기들의 수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생물 농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치를 많이 먹는다는 것은 그 참치의 몸속에 농축된 수은을 우리 몸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몸은 어느 정도의 중금속은 스스로 배출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수은이 지속적으로 몸에 들어오게 되면 배출되지 못한 수은이 신경계에 쌓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기억력이 감퇴하거나 이유 없는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뇌 기능이나 신장 기능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요. 특히 한창 뇌가 발달하는 태아나 어린이 그리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수은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참치는 절대 먹으면 안 되겠다 하고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느냐이니까요. 다행히도 우리가 흔히 먹는 참치 통조림은 주로 몸집이 작은 가다랑어로 만들기 때문에 횟감으로 쓰이는 거대한 참다랑어에 비해서는 수은 함량이 훨씬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반 성인의 경우 참치 통조림을 일주일에 400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통 작은 참치캔 하나가 100 내지 150g 정도 되니까 계산해보면 일주일에 작은 캔으로 2~3개 정도는 드셔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치찌개에도 넣어 드시고 샐러드에도 넣어 드시되 매일같이 식사 때마다 참치캔을 따서 드시는 습관만 피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더 좋은 팁을 드리자면 캔을 따신 후에 참치의 기름이나 물을 최대한 따라서 버리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미미한 양이지만 기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은과 같은 불순물도 일부 함께 제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치 무조건 피하지는 마시고 일주일에 2~3캔만. 그리고 기름은 꼭 버리고 드시는 것.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순위는 단 2개만 남았습니다. 아마 2위와 1위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특히 약을 드시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 내용이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먹는 밥과 약, 최악의 궁합. 자, 이제 순위가 단 2개만 남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브라질너트, 시금치, 참치 통조림도 정말 중요했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2위와 1위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그야말로 직결되는 내용이니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화면에 더욱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2위를 발표하겠습니다. 건강 음식의 대명사이자 많은 분들이 흰쌀밥 대신 선택하시는 것, 바로 현미밥입니다. 아마 아니 의사들이 그렇게 좋다고 추천하는 현미밥이 왜 2위나 차지했지? 하시며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현미는 정말 훌륭한 곡물입니다. 쌀의 영양이 응축된 쌀눈과 쌀겨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니 당뇨 예방에 좋고 변비 해소에도 그만이지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도 흰쌀보다 훨씬 풍부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거친 식감쯤은 참을 수 있다 하시며 현미밥을 주식으로 삼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미의 바로 그 장점, 영양이 풍부한 쌀겨 부분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2가지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트산입니다. 이 피트산이라는 성분은 몸속에서 자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자석이냐고요? 바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을 끌어당겨서 그대로 몸 밖으로 데리고 나가버리는 아주 얄미운 자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르신들께서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이 풍부한 멸치 반찬을 드시고 기운 내시려고 아연이 풍부한 고기 반찬을 현미밥과 함께 드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현미밥 속의 피트산이 이 좋은 칼슘과 아연에 철썩 달라붙어서 우리 몸이 흡수할 틈도 주지 않고 그대로 대변으로 배출시켜버리는 겁니다. 정말 허무한 일이지요. 건강해지려고 일부러 좋은 반찬들까지 신경 써서 차렸는데 정작 현미밥 때문에 그 영양분들이 흡수되지 못할 수도 있다니 말입니다. 2번째는 비소라는 중금속 문제입니다. 비소는 본래 흙이나 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인데 유독 벼라는 식물이 이 비소를 잘 흡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소는 벼의 겉껍질, 바로 쌀겨 부분에 집중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물론 아주 적은 양이라 한두 번 먹는 것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3끼를 꼬박꼬박 현미밥으로만 드시는 생활을 몇 년씩 이어간다면 이 비소가 몸에 쌓여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미밥 이제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혜롭게 드시면 됩니다. 피트산의 활동을 줄이는 방법은 현미를 조리하기 전에 최소 6시간 이상 물에 충분히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소의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100% 현미밥만 고집하지 마시고 흰쌀과 7:3 또는 5:5 비율로 섞어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현미의 좋은 점은 취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은 크게 줄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식하면 독이 되는 건강 음식 1위는 바로 자몽입니다. 상큼한 향과 쌉쌀한 맛이 매력적인 자몽. 비타민C가 워낙 풍부해서 피로 해소와 피부 미용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 어르신께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이 자몽은 건강 과일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동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자몽 속에는 퓨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의 간에서 특정 약물들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아주 강력하게 막아버립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 간에 약을 분해하고 청소하는 일꾼 효소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이 일꾼이 나타나 약 성분이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히 조절하고 청소해 줍니다. 그런데 자몽을 먹으면 자몽 속의 퓨라노쿠마린 성분이 이 일꾼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일꾼이 일을 못하게 되니 어떻게 될까요? 약 성분은 분해되지 못하고 우리 혈액 속에 원래보다 몇 배나 높은 농도로 쌓이게 됩니다. 결국 약을 한 알만 먹었는데도 마치 5알, 10알을 한꺼번에 털어넣은 것과 같은 약물 과다 복용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자몽을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급격하게 뚝 떨어져서 심한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고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근육이 녹아내리는 횡문근융해증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의 위험이 몇십 배나 높아집니다. 이 외에도 일부 면역 억제제나 항불안제 등도 자몽과 함께 먹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자몽만큼은 적당히가 통하지 않습니다. 단 한 조각, 주스 한 모금만으로도 약물 분해 효소의 활동을 며칠 동안이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면 자몽과 자몽 주스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혹시 누가 선물로 주더라도 나는 이 약을 먹고 있어서 먹으면 큰일 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혜롭게 먹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건강하다고 과식하면 독이 되는 음식 TOPO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이, 셀레늄이 과다한 브라질너트는 하루 딱 2알만. 4위,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시금치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3위, 수은 걱정이 있는 참치 통조림은 일주일에 2-3캔 이하로 기름은 버리고. 2위,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비소가 함유될 수 있는 현미밥은 충분히 불리고 흰쌀과 섞어서. 그리고 마지막 1위, 특정 약과 만나면 동약이 되는 자몽은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면 절대 금지. 이 5가지만큼은 꼭 머릿속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목적은 이 좋은 음식들을 이제부터 두려워하고 멀리 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음식의 성질을 제대로 알고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무엇이든 지혜롭게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 같은 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고 좋은 음식도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진짜 건강은 어느 한 가지 음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그리고 적당량만 즐기는 아주 평범한 식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밥상이 더 이상 불안과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지혜와 즐거움이 가득한 건강의 원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오늘 배운 지혜를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10년, 20년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날들을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치매에 대한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지혜롭게 챙겨 드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인데요. 혹시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울퉁불퉁한 근육을 만드는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60대부터 아니 70대부터 시작하는 아주 간단한 근력 운동이 어떻게 우리의 기억력을 지키고 치매 발병률을 50%나 낮출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저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